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속 터지는 소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월요일 아침부터 열받지 않으시기를 이제 바라면서 조심스럽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글로벌 시가총액 2천억 달러 붕괴, 숏 포지션 비율 59.8%라고 합니다. 숏 포지션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시장을 하락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바클레이는 영국계 글로벌 투자은행인데 여기서 암호화폐 거래 프로젝트를 했다가 추진을 전면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사람은 바클레이를 떠났다고 하네요. 찰리리 비트코인 캐시 대형 채굴자 중앙화 리스크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찰리리는 라이트코인을 만든 사람이고요.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강력한 경쟁 상대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들은 탈중앙화 방면에서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G20 금융안전위원회는 암호화폐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에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다수 국가는 이에 대한 규제 시스템을 구축, 국제적인 규제 법안 수립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 속도를 비춰볼 때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며 암호화폐가 대중들의 실생활에 녹아들며 진화하게 된다면 미래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좋은 소식이죠. 지금 실생활에 도입하기 위한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닥터 둠 루비니 교수가 계속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입을 털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멜트다운, 그러니까 심하게 실패하고 있다, 그런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수천 개의 쓰레기 코인들은 95에서 95% 하락했다라며 지난해 높은 수익을 자랑하지 말라,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망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 이 사람 입에 제갈 좀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을 너무 함부로 막 하고 있죠. 다음 소식입니다. Parity Wallet이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떤 것을 개발하고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잠자고 있는 오래된 스마트폰 있죠. 그 스마트폰을 이제 하드웨어 월렛으로 바꿔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대신 이제 인터넷에 접속이 안 되도록 확실히 이제 그 부분을 차단한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지원되는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코벤하고 롭스텐 이런 4개의 코인이 지금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상용화가 돼서 더 많은 코인들을 지원할 수 있으면 저도 한번 이것을 써보려고 합니다. 따로 구입할 필요 없이 이거 쓰면 안전하게 쓸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소식입니다.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활동적으로 구매를 하던 소비자들이 80%가 이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가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알려드렸는데 거래소 내 자체 볼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에 따른 소비자들도 엄청나게 줄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좀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어마어마한 뉴스인데 뭐냐면 IBM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식료품을 추적하는 데 쓸 뿐만 아니라 농부들이 재배하는 채소들이나 그러한 농업 분야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고 IBM이 이제 그쪽에서 이제 발을 내딛고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마트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전해드린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장려하고 있는 상태이고 IBM이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가서 지금 어마어마한 파트너들을 구축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파트너들의 이름을 제가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슬레, 네스퀵 들어보셨죠? 그 초콜릿 막 타먹고 우유에 타먹고 그런 거 네슬레가 있고요. 그리고 노푸드는 이제 과일이나 특히 과일 쪽이죠. 과일 쪽에 이제 유명한 브랜드고요. 타이스는 이제 얼음 닭고기, 닭에 관련된 음식을 만드는 그런 업체입니다. 크로거는 하나의 큰 브랜드고요. 우리나라 그 마트 브랜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크게 생산을 하는 하나의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 유니레버는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월마트랑도 파트너십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파트너십이라고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 회사들이랑 IBM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뉴스이고 IBM이 정말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함으로써 크게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BM 주식을 사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블록체인 기술 시장에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좀 깝깝한 뉴스가 나옵니다. 블록체인 성지 주크도 한국 잠재력 인정. 블록체인의 성지라는 스위스 주크에서도 한국 하면 암호화폐 중심국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더군요. 싱가포르보다 한국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싶다는 투자자도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가상 암호화폐 공개도 안 되는 ICO도 안 되는데 말이죠. 그만큼 글로벌 시장이 한국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뭐 하나 터졌다면 일을 진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잠재력은 정말 많죠.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분야 가운데 한국이 앞서가는 게 안 보인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미국, 로봇은 일본, 드론은 중국이 선점하는 추세라며 하지만 블록체인 분야는 한국이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정부가 지금 조심스러워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 산업에 크게 발전할 것을 보지 않겠나. 결국 지금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협회가 이달 들어 국회, 정무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여는 말이 안 나오네 열받으니까 관련 규정의 압축적 입법에 발벗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협회 차원의 자율 규제 강화에 힘쓸 방침이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일본은 이미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 중국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못하게 하지만은 계속해서 뒤에서 밀고 있는 추세고요. 한국만 지금 정체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음을 보시면은 또 속 터지는 뉴스가 나오는데 한국서 짐 싸는 암호화폐 거래소들 업비트 싱가포르 진출 빗썸 지분 매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지원을 안 해주니까요. 나가는 거예요. 못 살겠으니까.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합법도 불법도 아닌 회색지대에 방치한 탓이다. 국내 선두권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이 대표적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해 곧 거래소 운영을 시작한다. 회사 이름이나 정관에 블록체인이란 표현이 있으면 해외 송금조차 금지된 상태라며 사업 여건이 취약한 국내 상황을 토로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인원은 이미 올 8월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국내 첫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도 최근 들어 해외 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네이버 자회사 라인 역시 싱가포르에 비트박스를 설립 해외 거래소 사업을 시작한다. 거래소들의 탈출 러시는 예견됐다. 당장 은행권이 거래소와 신규 계좌 발급을 막고 있다. 연초 발급 중단 후 1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암호화폐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 업종에서 제외됐다. 거래소 이용자 유입을 막아놓고 정부 지원도 세제 혜택도 끄는 것이다. 말 그대로 팔다리 다 잘라놓은 거죠. 거래소에서는 이 같은 삼중고를 무릅쓰고 굳이 국내에서 사업할 이유가 없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진출 필요성도 있지만 이와 별개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해외로 나가는 것이라고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한때 거래량 글로벌 전 세계 1위를 다투던 국내 거래소들이 빠져나가면서 암호화폐 산업은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 한국 블록체인 협회에 따르면 협회 회원사인 15개 거래소의 고용인원은 1520명, 2017년 1월, 2018년 9월 납세액은 약 1656억 원에 달했다. 적지 않은 일자리와 세수가 사라지게 됐다. 이제 열받죠. 오정근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장은 더 큰 문제는 한국이 4차 산업에서 낙오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진짜 속 터집니다. 제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이제 기득권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민들이 돈을 부동산이나 주식에 넣어야 걔네들이 이제 피를 빨아먹는데 암호화폐 쪽으로 몰리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런 짓거리라고 해야겠죠. 짓거리를 했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 뒤처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뒤처지고 있어요. 미국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 일본 전기료도 낸다. 암호화폐로 이제
점점 실생활을 이루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신규 가상 계좌를 발급을 제한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일본, 독일 등은 해외 선진국은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해 금융자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ICO도 합법이다. 스위스, 싱가포르는 더 나아가 ICO와 블록체인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며 세계 각국의 기업과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미국은 일찌감치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규정했다. 미국 국세청은 2014년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취급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래서 나라 차원에서도 세금을 받으면은 국가도 이익인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구린 이유가 있어서. 이 정도로 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제대로 규제 안 한다고. 이 정도 해도 불만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죠. 독일 정부도 암호화폐에 대해 합법적인 금융수단으로 보고 과세를 하고 있다. 스위스는 지방 소도시 주크를 암호화폐 특구로 육성하고 있다. 주크에 입주하는 해외 기업에는 8에서 9% 정도의 법인세만 부과한다. 인구 12만 4천 명에 불과한 작은 시골 마을 주크에는 세계 블록체인 기업 약 250곳이 자리를 잡았다. 싱가포르는 아예 ICO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전면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해 아시아의 블록체인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스위스는 지난 4년간 17억 9,740만 달러, 약 2조 300억 원, 15억 2,980만 달러, 약 1조 7,300억 원, ICO 자금을 유치해 전 세계 미국에 이은 2, 3위를 기록했다. 한국 3,890만 달러보다 40배나 더 큰 ICO의 거점이 된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멈춰있던 암호화폐 논의 11월 국회에서 재개.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에 대한 규제, ICO의 제도화 등을 둘러싼 논의가 다음 달 시작된다. 그리고 언제 멈췄었느냐? 국회 논의는 지난해 12월에 잠깐 손대고 지금 거의 1년 동안 가장 앞서 나가는 산업에 대해서 대책을 하나도 안 세우고 그냥 방치를 해놨던 것입니다. 11월 달에 시작된다고 해서 국내 ICO가 허용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여전히 ICO에 대한 부정적이고 국제적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또 ICO를 제도화하더라도 미국처럼 증권거래법을 엄격하게 적용, 사실상 금지하는 방향일 가능성도 있다. 최 위원장은 ICO가 가지고 오는 불확실성은 여전한 데 비해 우리가 겪을 피해는 너무 심각하고 명백하다며 해외 대부분의 나라도 ICO에 상당히 보수적이거나 금지하는 쪽이 많다고 말했다.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논의가 재개돼도 좀 부정적인 그런 결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열을 내서 죄송한데, 근데 제가 영상을 만들려고 이렇게 뉴스를 읽다 보면은 너무 답답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좀 어이가 없잖아요. 자기네들 안 그래도 부자면서 배떼지 좀 불려보겠다고 새로 나온 4차 산업 지원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 보고 계속 부동산 뻥튀기나 하고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그냥 나라를 팔아먹는 것 같아요. 나라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댓글로 저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여러분들 월요일입니다. 좋은 한 주의 시작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면서 안녕히 계십시오.